Hello everyone.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문성애녀의 100일 영어 습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 벌써 9번째 시간인데요. 자, 오늘 제목은 어휘 공부, 개념을 바꾸어라 라는 제목으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경희님, 이상섭님, 이현경님. 네, 오늘도 오셨군요. 자, 오늘 어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자, 어휘, 영어 공부할 때 상당히 우리를 괴롭히는 대상이죠. 자, 그런데 자, 오늘 시간을 보내고 나시면 자, 어휘 공부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스트레스가 확 날아가게 될 거라고 자부합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사자성어가 있죠.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자, 이런 말이 있는데요. 자, 무슨 뜻인지 다들 아시죠? 자, 어떤 가치가 있는 어떤 물건이 있는데 그 물건들이 각각의 용도로서는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자, 이렇게 목걸이나 어떤 다른 형태를 만들어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뜻의 표현이죠. 자, 영어에서도 자, 단어는 문장 속에 있을 때 가치가 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자, 단어는 문장 안에 있을 때 제 가치가 있다. 여기서 단어는 구슬이 되겠고, 자, 문장은 그렇죠? 목걸이가 되겠죠. 여기서 목걸이는 나오지 않았는데요. 자, 그래서 단어가 문장 안에 있을 때 큰 가치를 만든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피라는 형용사가 있죠. 자, 여러분들 해피 무슨 뜻이죠? 해피. 자, 해피를 모르시는 분들이 설마 계실까요? 행복한. 자, 모두들 행복한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도 불과 얼마 전까지 해피는 행복하다라는 표현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자, 지난 시간에도 영영사전을 우리는 꼭 가지고 영영사전을 되도록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영영사전을 제가 한번 펼쳐봤습니다. 해피. 자, 어떻게 해피를 설명해놨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피, having feelings of pleasure라고 했습니다. 아, feeling인데 pleasure. 자, pleasure는 어떤 느낌일까요? pleasure. 만족해. my pleasure라는 표현이죠. 제가 좋아서 한 거예요. 라는 표현이죠. pleasure. 만족합니다. 자, 그런데 you are very satisfied 라는 표현도 있어요. satisfied. 이것도 역시 또 만족한다는 표현이구나 라고 했어요. 그러면 행복한이 아니고 만족하다는 뜻일까? 이런 의문이 들죠. 그래서 아래에 있는 문장을 한 두어 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t's a lovely house. 아주 멋진 집이 있네요. And we've been very happy here.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행복합니다. 좋은 집 안에서. 그런데 여기까지는 뭐 큰 문제가 없는데요. 자, 세 번째 문장. He was happy. Child who really cried. 자, 어떤 꼬마아이가 있는데요. 자, 꼬마아이가, 어린아이들은, 심술이 나거나 자기 기분이 맞지 않으면 자주 울잖아요. 그렇죠? 우는데, he was a happy child. 행복한 꼬마아이입니다. Who rarely cried. 그런데 거의 울지 않아요. 자, 어린아이가 왜 울지 않을까요? 엄마나 아빠가 나에게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해주나 봐요. 그래서 만족하고 있어요. 상당히 만족감이 있어. 불만이 없어. 그래서 울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면 he was a happy child. 그 남자아이는 아주 만족을 해서 울지를 않습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happy, 행복한이라는 뜻보다는 만족하다는 뜻에 좀 가깝구나 라는 걸 느낄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영영사전을 보다 보면 우리말로 명료하게 똑 떨어지는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뉘앙스야, 이런 분위기야 라는 걸 느낄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영영사전을 볼 때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는 얘기가 우리말로 명료하게 정의가 되지 않아요 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정확한 겁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자, 그런 느낌들을 계속 쌓아 나가시면 자, 영어다운 감각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Are you happy with your present job? 여러분들 현재 가지고 계시는 직업에 만족하시나요? 라고 물을 때 satisfied를 쓰지 않고 happy를 썼다는 거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satisfy가 아니라 happy. 만약에
Are you happy about that? 라고 물어본다면 만족하세요? 라고 묻는다는 거죠. 재밌죠? 자, 그 다음 그러면 happy를 봤으니까 satisfied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satisfied. 자, satisfied 간단히 보겠습니다. Something is as good as it should be. 뭔가가 있는데 원래 그렇게 당연스럽게 돼야 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보겠습니다. Something has happened in the way you want. 내가 바라는 대로 그냥 그런 상태로 어떤 게 발생이 되는 이란 뜻인데요. 자,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미 정답이 나와 있죠. 자, 불만이 크게 없는 이라는 정도의 느낌이 되겠습니다. satisfied가 만족하다는 뜻이 아니고 불만이 없다는 그런 뜻이란 말이야? 참 신기하죠? 자, 아래 문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satisfied with라고 해서 아래 예문이 하나 나와 있는데요. I'm not satisfied with the way he cut my hair. 자, 미용실에 갔는데 자, 남자 미용사가 제 머리를 잘랐나 봐요. 그런데 I'm not satisfied with the way he cut my hair. 만족하지 않다? I'm not satisfied. 불만이 있다라는 정도 되겠습니다. 좀 영 마음에 안 들게 머리를 잘랐나 보죠. 그래서 만족하지 않는이 아니라 불만이 있다.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주로 손님이 어떤 자기가 비용을 지불하고 서비스를 받았을 때 불만이 있거나 아니면 불만이 없거나가 주로 많이 해당이 되겠죠. 만족하다는 뜻보다는 손님과 서비스를 주고받는 대상 사이에서 satisfied가 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런 문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공항에 데리러 널 마중 나갈게 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자, 외국인, 펜팔을 하는 외국인 친구가 있어요. 자, 외국인 친구가 오랜만에 나를 만나기 위해서 공항에 입국을 합니다. 그런데 한국을 처음 오는 거니까 길을 잘 모르겠죠? 그래서 제가 공항에 마중을 나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전화통화도 마찬가지고 채팅창으로 내가 시간에 맞춰서 공항에 마중을 나갈게 라고 얘기를 한다면 I'm coming to the airport to pick you up 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말로 하면 마중 나가다 라고 해서 go라는 동사를 꼭 써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죠? go, 나가다라니까. 근데 come이라는 동사를 사용했죠. coming to the airport 라고 했습니다. coming to the airport. 자, 왜 그럴까요? 자, 한번 사전을 보겠습니다. come. 자, come이 뜻하는 표현은 move towards you. 자, 당신이 있는 곳으로 움직인다. or arrive at the place where we are. 자, 여러분이 있는 곳으로 도착을 한다. 자, 내가 어떤 장소를 가는데 자, 목적지가 있죠. 자, 어떤 사람에게 어떤 장소에 갈 때 도착을 한다라는 느낌을 전달할 때는 come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께서 식사를 준비하시고 나셔서 얘들아 와서 저녁 먹어라 라고 하면 갈게요 라고 하죠. 우리 갈게요. 갈게요 어떻게 할까요? 영어로? 지금 가요. 자, 지금 가요 어떻게 할까요? 영어로? I'm coming 이라고 하죠. I'm coming. 전 갑니다. 엄마가 있는 곳으로 갑니다. 자, I'm coming 이라고 합니다. 자, 영영사전에 이렇게 얘기가 돼 있죠. 자, 그런데 go라는 동사를 한번 볼까요? 자, go는 어떤 동사일까? 자, travel or move to a place. 자, 어떤 곳으로 움직이는 건 알겠고요. 자, that is far away from where you are. 여러분이 있는 곳으로부터 아주 먼 곳으로. or where you live.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부터 먼 곳으로. 여기에서는 어떤 목적지로 가는 것이 아니고 전혀 제3의 장소로 멀어질 때, 내가 있는 곳으로부터 멀어질 때 사용하는 게 go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친구가 공항에 도착하는데 I'm going to the airport to pick you up 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원어민 친구는 내가 있는 공항으로 오지 않고 어디 다른 공항으로 간다는 말이야? 라고 약간 오해를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뭐 한국인이고 또 영어가 능숙하지 않기 때문에 나를 데리고 온다는 말을 저렇게 하나 보다 라고 조금 이해를 해줄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 영영사전을 통해서 우리가 어휘를 익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자, 이 문장 보겠습니다. change라는 동사가 있어요. change. 자, 세 개의 문장이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 한번 맞춰보세요. 자, let's go shopping for change. 자, 여기서 change는 어떤 뜻일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Let's take a guess. 여기서 change는 어떤 뜻일까요? 변화. 이승우님 교환, 조경희님 바꾸다, 또 도전, 기분 전환. 기분 전환 나왔습니다. 기분 전환. 기분 전환 이승우님과 전태원님 빙고. 자, 기분 전환이죠. for change. 그런데 이 change 단독으로 기분 전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요. 자, 단어는 문장 안에서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기분 전환이 되려면 for a가 같이 연결이 돼야 기분 전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기분 전환을 할 겸 쇼핑을 하러 가자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Let's go go shopping for change. 기분 전환 하러.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장 한번 볼까요? 자, I run upstairs and change into shorts. 자, 여기서 change는 어떤 뜻일까요? change into shorts라고 했습니다. shorts는 뭘까요? shorts. shorts. 반바지죠, 반바지. shorts, 줄여서 shorts, 반바지라고 하죠. 자, 2층으로 올라가서 반바지로 갈아입을게요 라는 표현이 되겠죠. 여기서 change는 into와 같이 쓰여서 change into shorts, 갈아입다라는 뜻이 됐죠. 재밌지 않나요? 자, 세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I'd like to change my reservation. 이거는 쉽죠? 우리가 알고 있는 표현이죠. 제 예약을 변경하고 싶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change의 뜻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자, 어떤 단어는 여기서는 뭐 change가 동사였지만 뭐 동사도 그렇고 명사도 그렇고, 자, 어떤 단어는 그 문장에서 어떤 또 다른 단어, 친구 단어라고 한번 해볼게요. 어떤 또 다른 친구 단어들과 어울리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상당히 달라진다는 거. 그렇죠? 우리도 사람을 볼 때 사귀는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이 있죠.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런 단어들도 주변에 있는 표현들이, 단어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진다는 걸 말씀드립니다.